어르신, 잠깐만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꺼버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안 들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착하게만 사시면 빈털털이 되고 병원에서 혼자 죽습니다. 자식들, 돈 떨어지면 연락도 안 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직접 본 겁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던 할머니가 마지막엔 아무도 없이 숨을 거두셨어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늘부터 안 되라는 말부터 연습하세요. 둘째, 통장 비밀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셋째, 보증은 자식이 와도 거절하세요. 넷째, 재산 미리 넘기면 거지 됩니다. 다섯째,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가족이든 친구든 다 적입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게 팩트예요. 70 넘어서 착하면 다 뺏기고 버려집니다. 지금이라도 독해지지 않으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내일은 이미 늦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어르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나요? 이젠 더 이상 주변 눈치 보며 사는 건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말이라 믿습니다. 30여 년 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얘야,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남들 눈치 보며 산 거란다. 착하게만 살면 세상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결국 나한테 남은 건 병든 몸뿐이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뼈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정작 병상에 누워 계실 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 노인정이나 공원에서 어르신들 대화를 들어보면 한숨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자식들이 예전 같지 않아, 이웃들도 나를 무시해, 병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여, 이런 말씀들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착하게만 사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5나신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 하면 노후자금까지 털어서 주고 며느리가 애 봐달라 하면 아픈 몸 이끌고 달려가셨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손주들 도시락 싸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엔 온 가족 밥상 차리느라 정신없이 사셨어요. 주말엔 큰아들네, 작은아들네 번갈아가며 집안일 도와드리고요. 그런데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병원비는 본인이 다 내셔야 했고 간병도 요양보호사 쓰라고 하더랍니다. 그 많은 돈 빌려간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도 잘 안 왔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야 체력으로 버티고 직장에서 지위도 있으니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하지만 나이 드신 후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줄고 몸이 약해지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은 예약도 빨리 잡아주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기다리세요, 나중에 오세요, 이런 말만 들으시죠? 은행 가서도 관공서 가서도 비슷한 대우를 받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가 노인을 약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나이를 먹어도 대접받는 사람이 있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항상 미안해하며 눈치 보는 사람의 차이죠. 제가 아는 80세 되신 박 회장님은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깍듯이 대합니다. 왜냐고요?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항의하시고 자기 권리는 확실히 챙기십니다. 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시죠. 그런 분을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반면에 항상 괜찮아요, 내가 참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착한 어른,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저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부탁하면 다 들어주니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나중엔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손주 봐주는 것, 용돈 주는 것, 집안일 도와주는 것 모두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몸이 아파서 못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왜 갑자기 이러시냐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난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평생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으신 분들이 정작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고 계세요. 명절에도 찾아오는 자식이 없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82살의 정할머니인데요. 평생 교사로 일하시면서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대요. 퇴직금도 자녀들 결혼자금으로 다 나눠주시고 연금도 손주들 학원비로 보태주셨죠. 그런데 지금은요?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올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땐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지만 지금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수입은 끊기고 지출은 늘어나며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착하고 순하게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뻔합니다.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엔 버림받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노인 빈곤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자녀가 있는 노인들의 빈곤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노후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제 이웃에 사시는 78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연금도 꽤 나오고 저축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보증을 서달라 해서 집까지 담보로 잡히셨다가 결국 다 날리셨어요.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은요? 연락도 안 된대요.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부모된 돌이니까 하면서 자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잘못은 여러분이 아니라 이용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약점으로 삼아 이용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제가 만난 또 다른 할머니는 76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내 인생은 내 거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하셨죠. 처음엔 가족들이 놀라고 반발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존중받고 계세요. 인생의 황혼기에 계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독하다는 건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 해도,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 해도, 이웃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 관리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 되어도 부모 돈 없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병원 갈 때도 요양원 갈 때도 결국 돈이 있어야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감정에 휘말려 재산을 함부로 나눠주지 마세요. 미리 증여한다고 다 물려주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재산은 곧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쉽게 놓아버리면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더 이상 순하고 착하게만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강하고 단단하게 사셔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거절하는지, 어떻게 재산을 지키는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존중받으며 사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안 되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 쌓은 재산을 다 잃으십니다. 제가 아는 72세 되신 강 할머니는 작년에 큰일을 겪으셨어요. 둘째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사업 자금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1,000만 원만 빌려줘. 석 달이면 갚을게 했대요. 할머니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간곡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지셨죠. 결국 돈을 빌려주셨는데 1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상대방이 그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작은 금액인데 왜 그러세요? 하면서 더 압박합니다. 그냥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세요. 이유를 대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안 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계속 묻더라도 이미 결정한 일이야 라고 하고 대화를 끝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하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특히 보증 서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 친구 아버지가 90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85세에 조카 사업 보증을 섰다가 집까지 날리셨어요.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서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계십니다. 보증이란 게 뭔지 아세요? 남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자기 돈도 아끼면서 살아야 하는데 왜 남의 빚을 대신 갚습니까? 다음은 돈 관리 방법입니다. 우선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세요.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용도별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한 통장에 모든 돈을 넣지 마세요.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비밀번호 좀 알려줘. 급할 때 대신 찾아줄게,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순간부터 그 돈은 여러분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제가 만난 81살 박 할아버지는 아주 현명하게 재산을 관리하십니다. 연금은 따로 통장에 넣어두고 월세 수입은 다른 통장에, 예금은 또 다른 통장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매달 가계부를 쓰십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정확히 아시는 거죠. 자녀들이 돈 빌려달라고 해도 내 형편 봐서 가능하면 도와줄게라고만 하시고 절대 큰 돈은 안 빌려주신대요. 어떤 분들은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시는데 네, 해야 합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선 자기 살기도 바빠서 부모님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괜찮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노년엔 작은 병도 큰 병이 됩니다. 감기가 폐렴이 되고 염증이 폐혈증이 됩니다. 제 이모님이 79세에 무릎이 아프신데도 곧 나을 거야 하고 참으셨어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들은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약물 치료로 끝났을 텐데였습니다. 병원비 아낀다고 미루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은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암이나 치매 같은 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으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친구 사귀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외로움에 아무나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돈 얘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 같이 사업하자, 돈 좀 빌려달라, 이런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는 돈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정심에 호소하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집안이 어려워서 병원비가 없어서 자식이 아파서 이런 말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74 되신 김 여사님은 작년에 큰 곤욕을 치르셨어요. 동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남편이 암에 걸려서 수술비가 없다고 울면서 도움을 청했대요. 마음이 약한 김 여사님은 500만 원을 빌려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여러 사람한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렸더라고요. 물론 한 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 재산 미리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상속세 아낀다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미리 명의를 바꾸자고 하는데 그 순간 여러분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실제로 제 아는 분 중에 82살 되신 최할아버지가 계세요. 아들이 세금 절약하자면서 아파트 명의를 바꾸자고 했대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도장을 찍으셨죠. 그런데 명예 이전 후에 아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용돈도 안 주고 병원비도 아꼈다, 나발이다 하면서 안 주더랍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본인 집에서 눈치 보며 사시게 됐어요. 명예 이전은 죽기 직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유언장만 제대로 써놓으면 됩니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다 넘기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거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자라도 돈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이건 비정한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조심하세요. 표면적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얽히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77세이신데 며느리가 늘 살갑게 대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랍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병원 다니세요.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결국 할머니는 눈치 보면서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신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듣기에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세요. 거절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미안하지만 안 되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통장을 정리하세요. 얼마가 있는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밀번호도 바꾸시고 통장도 용도별로 나누세요. 이건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일입니다. 제가 만난 84세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 넘어서 깨달았어. 내가 나를 안 지키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걸. 그때부터 달라졌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내 건강은 내가 챙기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더 존중해 주더라고. 맞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만이 존중받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이용당할 뿐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계속 착하게만 살다가 비참한 노후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강해져서 당당한 노년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이 변하면 주변도 변합니다. 처음엔 왜 갑자기 이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무리한 부탁도 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요양원도 가고 인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순간적으로 내주면 평생 후회합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늙어서 돈 없고 건강 없으면 개만도 못하다고요.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서글펐는데 지금 보니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실제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보면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개인실에서 좋은 간병 받으며 지내지만 돈 없는 사람은 다인실에서 기본적인 관리만 받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든 게 가능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에 투자하세요. 좋은 음식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이것도 일종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변화하세요. 더 늦기 전에 자신을 지키세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그런 노후 말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강해져야 합니다. 독해져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작은 부탁 하나를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통장을 정리해 보세요. 모레는 건강검진을 예약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서 시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87살 김할머니는 85세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진 전형적인 착한 어머니였죠. 자식들 하는 대로 다 따르고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그러다 큰 병을 앓고 나서 깨달으셨대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돈 빌려달라는 자식에게 없다고 하시고 보증 서달라는 친척에게 안 된다고 하시고 처음엔 주변에서 욕도 많이 했대요. 하지만 지금은요? 오히려 더 존경받고 계세요. 할머니가 단호하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여러분의 존엄을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변화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조언하며 나아가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 채널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는 방법, 자산을 지키는 방법, 가족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조언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듣고 서로 격려하며 변화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금융상품이 노년층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